민영 씨 오빠는 조끼 안쪽에 작은 실매듭 하나 남기는 버릇도 여전하신가요? 민영은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오빠는 꼭 그래요. 겉으로 티 안 나는 데다 자기만 알게 조그맣게. 거기까지 말한 민영의 입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나선혜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건 공신의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선혜와 결혼하고 함께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손버릇이었습니다. 공기철은 새 옷을 만들거나 수선을 할 때면 꼭 옷 안쪽, 남들은 보지 못하는 자리 어딘가에 작은 실매듭을 하나 남기곤 했습니다. 별뜻 없이 하는 버릇처럼 보여도 나선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공기철이 이건 내가 손댄 거다 하고 조용히 남기는 자기만의 흔적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민영은 지금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고 생각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너무 잘 아는 사람 이야기처럼 툭 튀어나온 대답이었죠. 민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를 지켜야 했습니다. 끝까지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 나선혜가 이 흔적을 알아봐 주길 바랐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영은 늘 흔들렸습니다. 오빠를 숨겨야 하는 동생의 마음과 나선혜만큼은 진실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사이에서요. 그리고 지금 그 비밀은 결국 가장 결정적인 방식으로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선혜는 약봉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민영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려 물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민영 씨, 민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방금 한 말, 그거 아무나 아는 얘기 아니에요. 약국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지내던 이름이 바로 눈앞까지 와 있다는 걸 민영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선혜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민영 씨, 친정 오빠 성함이 공기철이죠? 그 한마디에 민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오빠를 지킬 수 있다고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나선혜의 입에서 나오자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동시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래 묻혀있던 사람의 이름이 드디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나선혜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곧바로 다시 물었습니다. 민영 씨,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이번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믿고 살아온 여자의 분노도 있었고, 혹시 그 모든 것이 오해였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사람의 흔적을 이제야 붙잡았다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죠. 그 순간 나선혜는 확신했습니다. 민영은 단순한 단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민영은 30년 동안 공기철의 곁에서 그를 지켜온 사람이었고, 조용히 그의 흔적을 자신에게 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공기철은 왜 바람난 남자라는 누명을 쓰고 사라져야 했는지 그 진실을 직접 듣는 일 말입니다. 공기철, 30년 동안 바람난 남자로 남아있던 사람, 가족을 버리고 사라졌다고 믿었던 남자, 민영 씨, 이제 사실대로 저에게 얘기해주세요. 민영은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끝에는 분명 공기철이 있었습니다. 과연 민영은 여기서 공기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까요? 그리고 30년 동안 바람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라진 공기철의 진짜 사연은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시작합니다. 나선혜는 민영이 건네준 자수 옷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옷감을 한번 쓸어보고 자수가 놓인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얼굴에는 오랜만에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번졌죠. 딱 봐도 자신의 취향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고른 옷이었습니다. 색감도 튀지 않았고 촌스럽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단정하면서도 은근한 멋이 있어 나선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 민영 씨, 이건 정말 예쁘네요.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오세요? 민영은 늘 그렇듯 수줍게 웃었습니다. 크게 생색내지도 않고 그저 받는 사람이 좋아하면 그걸로 됐다는 듯 담백한 얼굴이었죠. 마음에 드시면 됐죠. 친정 오빠가 손재주가 좋아요. 그럼 약사님 다음에 또 뵐게요. 짧게 인사를 남긴 민영은 더 머무르지 않고 약국을 나섰습니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짧은 소리 뒤로 약국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나선혜는 혼자 남아 옷을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새 옷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기는 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본 끝에 고른 것처럼 취향 하나하나를 정확히 짚어낸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지. 어쩜 이렇게 내 스타일을 잘 알까? 나선에는 조끼를 몸에 한번 대보며 거울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수의 한쪽 끝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꽃잎 끝을 살짝 눌러 마감한 부분, 실의 방향을 반대로 꼬아 음영을 낸 방식, 그리고 안쪽에 거의 티나지 않게 숨겨놓은 매듭 처리까지. 남들은 그냥 예쁜 자수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나선에는 그 부분에서 이상한 낯익음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식의 손길을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가슴 한복판을 툭 치고 지나간 것이죠. 나선혜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왜 이게 익숙하지? 손끝으로 자수 부분을 천천히 더듬던 나선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분명한 기억은 아닌데 이 자수의 결 바늘땀의 방향, 작은 마감 하나까지 이상하리만큼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도저히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이름 하나가 마음속에서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기철. 나선혜는 깜짝 놀란 듯 손을 떼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어야 한다고도 생각했죠. 하지만 가슴은 이미 덜컥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인지 그저 우연한 착각인지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지만 한 번 스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수의 낯익은 손길이 점점 더 또렷하게 다가오면서 나선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나선혜는 조끼를 든 채 약국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깐만요. 민영 씨, 급히 불러보았지만 이미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문을 나섰던 민영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약국 앞골목을 두리번거려보고 길 건너편까지 시선을 돌려보았지만 사람들만 오갈 뿐 민영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나선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허탈한 얼굴로 천천히 약국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네. 하지만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저 단골 손님이 건네준 옷 한 벌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왜 하필 그 사람의 손길이 떠오르는지 나선혜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조끼를 다시 접어보았지만 자수를 보는 순간마다 같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정말 내가 착각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그날 약국 안에서 나선혜는 처음으로 민영이라는 손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째 드나드는 단골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아는 건 너무 적었습니다. 이름이 민영이라는 것, 무릎이 좋지 않은 친정오빠가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오빠는 주민등록이 없어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약만 겨우 지어먹으며 버틴다는 것, 그리고 민영은 올 때마다 늘 약을 챙겨간다는 것, 자신에게 유난히 다정하고 꼭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약국을 찾아온다는 것, 그것 말고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약국 단골이지만 온정시장 주민인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친정오빠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왜 주민등록도 없이 숨어 지내는지, 왜 민영이 그렇게 애틋하게 약을 챙기는지조차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옛날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거니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단골 손님이라고 넘기기에는 민영은 너무 조용히, 너무 오래, 너무 깊숙하게 자신의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친정오빠라는 존재도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의문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죠. 나선혜는 다시 조끼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수 부분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에 민영 씨 오면 꼭 물어봐야겠어.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자신은 오늘 이 옷 한 벌 앞에서 사라진 남편 공기철의 손길을 떠올렸는지 나선혜는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약국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나선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 묻혀있던 의문 하나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이제 절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민영은 친정오빠가 있는 방문을 열며 소리쳤죠. 기철 오빠, 이제 그만 돌아가. 언제까지 바람난 남자라는 오해 속에 숨어 살 거야? 민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세상은 공기철을 두고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남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민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아꼈고
누구보다 자기 사람들을 지키려 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바람이라는 가장 치욕스러운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민영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사람인데 어째서 아직도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지, 왜 오빠만 모든 비난을 견뎌야 하는지, 왜 진실은 늘 어둠 속에 감춰져 있어야 하는지. 답답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민영은 결국 공기철을 찾아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이제는 밝혀야 해. 오빠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모든 욕을 혼자 감당했는지. 더 늦으면 안 돼. 하지만 공기철은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너무도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민영아, 내가 선택한 일이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민영의 가슴은 또 무너져 내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왜 공기철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끝내 진실을 숨겨야 했던 걸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바람난 남자가 되기를 택한 남자. 모두가 외면했던 30년의 침묵 속에는 상상조차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비밀이 민영의 등장으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씩씩거리며 화를 참지 못하던 민영 앞에 공기철은 말없이 셔츠 한 벌을 내밉니다. 그 셔츠에는 정성스럽게 놓인 자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말 대신, 수많은 그리움 대신 공기철이 끝내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마음이 그대로 박혀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철은 낮게 말합니다. 이거 선에 모르는 척 갖다 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영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오빠의 정체를 숨긴 채 몇 년째 이런 식으로만 마음을 전하는 공기철이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미련해 보여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직접 보면 될 일이고 미안하면 직접 말하면 될 일인데 왜 늘 이렇게 숨어서 남의 손을 빌려 마음만 흘리고 있는지 민영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민영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듯 말합니다. 그깟 자수 담긴 옷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몇 년째 숨어서 이렇게 전하는 거야. 이제는 오빠가 나설 때도 됐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오빠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세상에서 사라졌고 그 긴 세월 동안 누구 하나 진실을 몰라줬다는 사실이 민영에게는 너무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했고, 이제는 말해야 했고, 이제는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철은 민영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조용히 되냅니다. 민영아, 내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야. 그 생각 끝에 공기철은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에는 체념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끝내 밝힐 수 없는 사연을 홀로 삼켜야 했던 남자의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공기철은 왜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살아야 했던 걸까요? 왜 가족에게조차 선뜻 돌아가지 못했고 왜 선혜를 향한 마음마저 이런 식으로만 전해야 했던 걸까요? 공씨와 양씨 집안의 오래된 악연, 그리고 모두가 바람으로 시작됐다고 믿어온 그들의 뒤틀린 운명. 하지만 만약 그 시작부터가 거짓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공기철이 배신한 남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모든 오해를 뒤집어 쓴 남자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며칠 뒤 민영은 늘 그렇듯 조용한 얼굴로 늘선한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발걸음이었지만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지난번 나선혜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수를 바라보던 선혜의 표정, 자신을 불러 세웠다가 끝내 붙잡지 못했던 그 아쉬운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무언가를 눈치챈 사람처럼 흔들리던 그 시선까지. 민영은 오늘 약국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왠지 모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나선혜는 그런 민영을 기다렸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장 아는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를 받고 약 봉투를 꺼내고 물 한 잔을 권하는 척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다만 그 모든 행동 사이사이에 민영을 살피는 눈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혜는 마음이 급했지만 애써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정면으로 묻기보다 민영이 스스로 흔들리는 순간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민영 씨, 오늘도 오빠 약지로 오셨어요? 네, 뭐 늘 그렇죠. 민영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선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영의 웃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이죠. 전에는 정말 오래된 단골 특유의 편안함이 있었다면
오늘은 어딘가 조심스럽고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선애는 처방전을 정리하는 척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그 자수옷 참 잘 입고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친정 오빠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시다면서요. 순간 민영의 손끝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약봉투를 붙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럼에도 민영은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그냥 취미처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기엔 참 세심하던데요. 나선애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는 묘한 압박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영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구나. 나선애가 분명 무언가를 확인하려 하고 있다는 걸 민영도 느꼈죠. 그러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끝까지 오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는 선애가 알아차려 주길 바라는 마음이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두 감정이 안에서 부딪히며 민영을 흔들었습니다. 나선애는 민영의 그런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영 씨 오빠는 조끼 안쪽에 작은 실매듭 하나 남기는 버릇도 여전하신가요? 민영은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오빠는 꼭 그래요. 겉으로 티 안 나는 데다 자기만 알게 조그맣게. 거기까지 말하고 민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나선애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방금 그 질문은 아무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나선애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민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영은 공기철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지켜봐 온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끝까지 숨기고 싶었습니다. 오빠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안도감 같은 것도 스쳐갔습니다. 드디어 선애가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너무 오래 혼자 끌어안고 있던 비밀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중적인 마음이 민영의 눈빛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선애는 천천히 민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던 눈빛도 사라졌고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영 씨, 민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선애의 다음 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영 씨 오빠 공기철이죠? 약국 안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부정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오빠를 지킬 수 있다고 민영은 수없이 다짐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이름이 나선애의 입에서 선명하게 튀어나오는 순간 민영은 거짓말을 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이름, 바람난 남자라는 오해 속에 묻혀버린 사람의 진짜 이름이 드디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선애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약사와 손님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버림받았다고 믿고 살아온 여자가 그 모든 오해의 중심에 있던 남자의 흔적을 붙잡고 묻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나선애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민영은 그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영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오빠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마지막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나선애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숨어서만 선애를 그리워했고 선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 사이를 혼자 오가며 버틴 사람이 바로 민영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다시 입을 다문다면 그건 오빠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가두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민영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영은 끝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선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는 비장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민영은 여기서 공기철의 은신처를 말하게 될까요? 그리고 나선애는 30년 동안 바람이라는 누명을 쓴 채 숨어 지내온 공기철과 마침내 마주하게 될까요? 숨겨진 이름이 드러난 지금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공기철은 왜 가족을 버린 남자로 살아야만 했는지 그 참혹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뿐이었습니다. 결국 나선애는 알아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이름조차 꺼내지 못했던 그 사람, 모두가 바람난 남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공기철이 어쩌면 지금도 살아 숨 쉬며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민영 역시 더는 예전처럼 태어난 얼굴로 약국 문을 드나들 수 없게 됐죠.
오빠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30년을 버텨왔지만 동시에 나선애만큼은 진실을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도 결국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감정은 이제 더 이상 감춰둘 수 없는 지점까지 흘러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공기철이 왜 가족을 버린 남자라는 오명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 사이에 도대체 어떤 비밀과 악연이 얽혀 있었는지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짓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관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민영은 끝내 나선애를 공기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까요? 그리고 30년 만에 마주하게 되는 나선애와 공기철은 과연 어떤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까요? 반가움보다 원망이 먼저 터질지,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쏟아질지,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아온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 그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30년 침묵 끝에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 진실의 문. 그 문 너머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